달서구는 20일 일상으로의 복귀,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1 달서 희망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곡이동 새마을협의회 분여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공간인 대구 생활문화센터가 19일 개관했습니다. 대구 국가산단 일원에서 자율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교통신호정보 활용합동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슈퍼스테이지, 김경호, 조성모 공연을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에 웃는 얼굴 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대구 봉산문화회관은 2021 유리상자 전시공모 선정작 4번째 전시 유신정 작가의 야생별전을 12월 26일까지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으로의 복귀,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1 달서 희망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하고 달서구가 후원하는 이번 달서 희망 걷기 대회는 달서 구경 중 제5경인 대명 유수지를 가족 이웃과 함께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접수 시 백신 접종 완료가 확인된 450명의 주민이 참여합니다. 안전한 대회를 위해 참여자 체온 체크와 명부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걷기 구간은 호린 강나루 공원에서 출발해 코스모스 뚝길을 지나 은빛 억새가 아름다운 대명 유수지 데크길을 걷고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4km의 코스이며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놀이체험 부스와 추억박물관을 운영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걷기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일상 회복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곡이동 새마을협의회 분여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 1층 회의실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건강과 따뜻함을 담아 김장을 담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너무 고맙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도 김장을 하셔갖고 참 나눠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네, 정말 코로나 사태로 힘든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극복하시고 정말 내년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곡이동 새마을협의회하고 분여회가 또 이곡이동 주민자치위원회 후원으로 오늘 김장 200포기를 해서 겨울을 앞두고 우리 새마을 단체에서 따뜻한 사랑의 김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행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곡이동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올맞추어서 새마을 협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김장을 나누어서 올겨울
항상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날 행사에는 이곡 이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회원과 이곡 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그리고 김하덕 박종길 구의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200여 포기의 김치를 만들어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해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공간인 대구 생활문화센터가 19일 개관했습니다. 수성구 만촌동 구 통일전시관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마련한 대구 생활문화센터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광역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시민과 생활예술인들의 전용 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실, 밴드실, 미술실, 동아리실, 그리고 음악실과 강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의 동호회 활동과 공연 전시 등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해 구군 생활문화센터와 네트워크 형성 등 광역단위 생활문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생활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이 계속 증가 추세라고 밝히고 대구를 기점으로 한 생활문화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생동지기를 브랜드화해 대구만의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국가산단 일원에서 자율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교통신호정보 활용 합동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대구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이번 자율자동차 주행 시연은 자율자동차의 직진과 좌회전,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동신호 제어까지 인지하고 주행하는 시연을 전국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또 일반 차량에는 교차로 전방에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직진과 좌회전 등 교통신호 잔여 시간을 미리 알려줘 교차로 내 과속이나 꼬리 물기 방지와 같은 안전운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디지털 교통신호 정보 활용 시연회를 통해 얻은 결과를 2022년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적용한다고 밝히고 내비게이션 제작사 등 자동차 관련 회사들과 협력해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스마트 선진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달서문화재단 웃눈얼굴아트센터는 2021년 DSAC 시그니처 세 번째 무대로 슈퍼스테이지 김경우 조성모 공연을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에 웃눈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90년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록 보컬리스트 김경우와 희대의 마성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20세기 마지막 밀리언셀러 조성모가 출연합니다. 발라드의 항태자라 불리는 조성모는 1998년 투웨이본으로 데뷔해 가시나무, 아시나요 등 주옥 같은 히트곡과 함께 국내 각종 가요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가수로 입증받았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뮤직비디오와 함께 슈퍼스테이지 첫 무대를 장식하며 그 시절 팬들이 느꼈던 세기말 감성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특유의 두꺼운 미성과 날카로운 고음,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대한민국의 록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김경우가 무대를 이어봤습니다. 1994년 마지막 기도로 데뷔한 그는 2집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로 당시 대중적이지 않은 록 장르의 한계에도 88만 장의 앨범 판매를 기록하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금지된 사랑, 와인 등이 연달아 히트하며 국내 최정상 록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날 김경호의 화려한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다소 가라앉았던 극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전석 77,000원이며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 봉산문화회관은 2021 유리상자 전시 공모 선정작 4번째 전시 유신정 작가의 야생별전을 12월 26일까지 개최합니다. 유리상자의 유신정 야생별은 8개의 다양한 구로 구성된 작품은 스테인리스 봉에 작가가 체득한 자연 이미지의 레진을 에폭시로 고정하고 가장자리에서 퍼지는 방사형 구조로 촉수 같은 긴 라인이 자유롭게 뻗어나가 공간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이어줍니다. 여기에 LED 조명까지 창작해 공간 속에서 변화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머금고 도심 속 빛나는 야생별이란 생명체로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화를 전공한 작가는 낙서를 하듯 드로잉을 즐기며 이를 통해 이미지를 구성했습니다. 작가에게 드로잉은 자연적인 이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며 인공적인 기존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실험 정신으로 야생별은 이런 과정을 통해 회색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내면 깊숙이 간직한 자아를 비추는 보석같이 우아한 별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내 11개 공공장소가 결혼식장으로 운영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결혼친화공원인 월광수변공원과 배실웨딩공원 등 11개소를 결혼식장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 시설은 웃는 얼굴 아트센터 야외공연장, 이곡장미공원 등 7개소이며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 대구시 교육연수원 열리지홀 등 4개소는 운영료만 지급하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올해 9월에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결혼식을 한 첫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결혼친화공원 2개소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찰칵 결혼친화 포토존과 함께 사진 영상 공모 이벤트를 오는 12월 12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대상 포토존은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의 결혼친화 카라반과 월광수변공원의 파란 장미의 결혼 부케와 너린 우체통으로 구성된 미라클 연인존, 사랑의 미로존, 그리고 수달가족존 등 4개소입니다. 공공장소 결혼식장은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달서구청 여성가족과 및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이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 이야기입니다. 11일 재단법인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이 구청 2층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재단 임원, 후원인 및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2009년 9월 재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후원한 개인, 기업, 단체 등 감사한 분들의 소중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을 깊이 새기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누적 금액 500만원 이상 기부금을 후원한 기부자들의 이름이 헌액됐으며 명패는 기부금액별 자석형 명패 형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고 등재자는 1억원 이상 기부한 달서구 체육회를 포함 현재까지 총 130명입니다. 이날 제막식 행사는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행사 개최 후 80여 명의 후원인 재단 임원, 장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내당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의 전국대회 준우승 이야기입니다. 내당초 4학년 이혜성, 최가은 선수는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1 한국초등학교 배드민턴 연맹 회장기 전국 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가 처음으로 대회 경기에 출전해 거둔 결과라서 더욱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내당초 여자 배드민턴부는 2017년 12월 창단 이후 현재 구성된 9명의 선수는 학업 성적도 우수하며 매일 방과 후에는 파이팅을 외치며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한편 이정빈 코치는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도록 더 열심히 지도하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대초등학교의 인문학을 통한 감수성 회복 소식입니다. 서대초 책쓰기 동아리 작가의 서재는 8일 동시집 언제쯤 할 수 있을까를 자체 출간했습니다. 작가의 서재는 작년 코로나로 모두가 혼란스러울 때 생긴 서대초의 인문학 동아리로 올해 초 스파이 가족을 대구시 교육청 출판 지원으로 정식 출판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꾸준한 판매고를 얻어 전국 수준의 작품으로 우뚝 섰습니다. 언제쯤 할 수 있을까는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지만 희망을 나타내는 작품의 제목으로 많은 작품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답답함과 상실감 등을 절실하면서도 가슴 찡한 목소리로 담고 있습니다. 책은 모두 6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답답한 코로나 상황, 2부는 원격 수업의 소감, 3부와 4부는 학교 생활과 가족 등을 소재로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을 시로 빚는 생활인문학을 실현했습니다. 또 5부에서는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를 학생 작가들의 눈으로 해석해 경각심을 주는 작품을 실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선초등학교 칸알만 학생의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교육부 장관상 수상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와 LG연합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해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작년과 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줌을 활용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장소에서 발표하고 한국외대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습니다.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칸알만 학생은 대회 결과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다문화 학생의 자긍심 함양과 역량 개발을 통한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는 온오프라인 및 찾아가는 지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비롯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동서원의 감, 정반소, 고직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국 서원 중 유일하게 담장에 설치된 도동서원의 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교의 대성전이나 서원의 사당 건물 서쪽 바닥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에 작은 구멍 같은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감이라 합니다. 향교나 서원에서는 이곳 감에다 폐백과 충문을 불태우는데 도동서원의 감은 바닥이 아니라 담장에 있습니다. 정면에서 사당을 바라봤을 때 좌측 담장 중간 높이쯤에 있으며 어떤 이유로 감을 담장에다 설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전국 향교 서원 중 바닥이 아닌 담장에 설치된 감은 도동서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동서원 방문자 99%가 모르는 공간 정반소라는 건물 이야기입니다. 정반소를 가기 위해서는 외산문과 내산문을 통과한 후 사당을 마주보고 섰을 때 동쪽 담장에 나 있는
작은 쪽문을 통과해야 정반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곳을 보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도동서원 정반소는 쉽게 말해 여타 다른 서원의 전사청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사청은 제기를 보관하고 제수를 장만하고 최종적으로 제수를 재상에 진설하기 전 재물이 담긴 제기를 잠시 두는 곳입니다. 다음은 요즘 학교의 행정실격인 고직사 이야기입니다. 고직사는 소원에 딸린 노비들이 원생의 식사와 빨래를 비롯한 기타 서원 잡일을 했던 공간으로 일반 민가와 비슷한데 방, 대청, 부엌, 창고 마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고직사가 노비들이 생활했던 공간이지만 소원 부속 건물답게 초가가 아닌 기와 지붕이었고 전체적인 공간 배치가 좌우 대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산서원, 옥산서원처럼 서원에 따라서는 고직사 건물이 2채 이상이거나 고직사의 규모가 아주 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 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 26일 달성군 육업 소재 호텔 아젤리아에서 여성 지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달성군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남부대학교 국제웃음요가문화연구소장인 김영식 강사의 위드 코로나 웃음으로 소통하라에 대한 특강 및 리더십 향상과 단체 간 화합을 위한 팀빌딩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여성 리더의 자질 향상 및 여성 단체 회원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저출산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여성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출산 장려 캠페인을 열어 출생의 고귀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다자녀 가정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달성 군수는 군에서도 아이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 모두가 행복한 달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성서신협은 10일과 17일 다사읍 합인면을 방문해 저소득 가정에 겨울 이불 60채를 지원했습니다. 이필훈 이사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겨울 이불을 마련했다며 추운 겨울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표준식 다사업장은 합인면에 이어 다사업 지역의 소외계층에도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물품은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서신협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온 세상 나눔 캠페인으로 저소득 가정에 쌀과 겨울 이불 등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다사업과 합인면 간내 저소득 계층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17일 구청 대강당에서 노래 연습장의 건전한 영업과 소방 정기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노래 연습장 시설 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 할 내용들을 교육했습니다. 달서 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 강사를 초청해 안전교육을 실시해 겨울철을 맞아 노래 연습장 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과 소방전기 관련 안전관리 교육,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 연시를 맞아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했으며 영업주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문 낭독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노래 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연 3시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영업자는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각 영업장에 건강한 음악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고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중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에 다목적 소형 사다리차를 한 대씩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다목적 소형 사다리차는 기존 펌프 차량 역할에 최대 18m 높이까지 올라가는 사다리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일반 하재는 물론 5, 6층 높이의 건물 하재에도 초기 진압 활동과 인명 구조가 가능합니다. 또 전도 방지용 안전 지지대가 수직으로 고정돼 기동성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53m 사다리차에 비해 필요한 공간이 적어 협소한 도로나 저층 건물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용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 대응 과장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안전 활동에도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